네, 출발 증시와의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KT 온라인 IPTV, LG U+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저희 출발 증시 와이드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미국, 일본 등 주요 증시가 열리지 않은 탓에 건방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준비한 주요 코너들입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에서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호전된 중국 제조업 지표에 대한 분석과 다음 주 버냉키 연설, 또 여기에 연말 특수 기대감까지 과연 다음 주 시장 분위기는 어떨지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전략을 세우고요. 동상이몽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신한 PW의 마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과 함께 실시간 수급 상황과 베이시스 체크하고 다음 주 수급 주체별 포지션 예상합니다. 네, 이슈 정보학에서는 동양증권 양평점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 배당 시즌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최근 대형주 부진으로 코스피 200 인덱스 펀드 수익률이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분석합니다. 김재현의 키포인트에서는 오후장 전략을 세워봅니다. 네, 먼저 시황센터를 연결합니다. 김혜영 캐스터입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맞아 휴장한 가운데 오늘 우리 증시는 전일에 이어 상승 기조로 오름세로 장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 1900선을 회복하는가 싶었지만 이내 관망세가 들어오면서 하락 반전된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0.06%의 내림세 보이면서 1893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쪽에서 현재 313억 원의 매도세가 출회가 되면서 지수가 하락 반전된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던 코스닥 지수 오늘 역시 오름세로 장 출발했는데요. 장중 500선을 터치하기도 했지만 이내 하락 반전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0.36% 하락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495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이 현재 152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지만 지수를 상승 쪽으로 돌리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기관 쪽에서 22억 원, 외국인 쪽에서 110억 원의 매도세 나타내면서 지수의 하락을 부추기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하락으로 장 출발했습니다.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 집행 기대감이 더해진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상승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현재 환율은 40원 상승하면서 1086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모두 다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0.42%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장 초반 강세를 나타내면서 전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를 재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자동차 3인방은 나란히 오름세 포착되고 있고요. LG화학이 0.84%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0.65%, SK하이닉스가 0.20%의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이 1% 이상의 내림세 보이면서 주당 2,500원씩 밀리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의 셀트리온이 오늘은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당 200원씩 밀리면서 현재 2,52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역시 오늘 2%에 가까운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시총상위 6위주에서는 현재 CJ 오쇼핑만이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현재 1% 이상의 오름세 보이며 주당 2,800원씩 오른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CJ ENM이 1% 이상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현재 28,7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동서와 포스코 ICT, CGN, SM까지는 오늘 모두 다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인터플렉스가 1% 이상의 하락세 보이면서 현재 65,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연 이틀째 독주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관련주 주가는 강세 흐름을 보이는 반면 LG전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는 0.28% 강보합권, 삼성전기 역시 3% 이상의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 SDI가 현재 1% 이상의 오름세입니다. 삼성 SDI는 폴리머 전지 부분
성장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반면 LG전자는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3%에 가까운 하락세 보이며 7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와 LG이노텍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품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어제에 이어 오늘 최고가를 재경신하면서 랠리를 펼치는 가운데 IT주 주가 장 초반에는 강세였지만 현재는 혼조세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플렉스컴은 1% 이상의 하락세, 일진디스플레이는 강보합권, 에스맥이 1% 이상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미국의 판매 호조 실적에 더불어 자동차주 주가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와 기아차가 2% 이상의 나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동양기전이 3% 이상의 강세 흐름 보이며 9,090원에 세종봉업 역시 2.88%, 3%에 가까운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900선을 이탈하면서 조선주 주가 역시 동반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1% 이상의 내림세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미포조선이 1% 이상의 하락세 보이며 주당 1,500원씩 밀리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정치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야권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에 대한 방식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오늘 안철수 테마주는 장 초반 강세에서 현재는 혼조세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안랩이 오늘 1% 이상의 오름세 보이며 42,350원에 솔구바이오 역시 3%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 오늘과 내일은 2.84%의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테마주는 전일의 상승 기조를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으로 모두 다 돌아선 모습입니다. 우리들 생명과학이 1.56%의 내림세 나타나고 있고요. 조광페인트와 바른손 역시 2%의 내림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SK가 최태현 SK그룹 회장의 실형 구형 소식에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낙폭을 조금 더 키워 1.67%의 내림세 보이면서 주당 3,000원씩 밀리는 모습입니다. 네오이즈 게임즈가 전일에 이어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장 초반에는 3분기 영업이익 증가에 대해 강세로 나타냈지만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현재는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테라리소스가 대규모 계약 공급 소식에 상한가까지 치솟은 모습입니다. 테라리소스는 러시아 기업과의 원유 판매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상한가 나타내고 있는데요. 주당 210원씩 올라 1,615원에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존 윌리엄스 총재가 연준이 기존 자산의 매입 프로그램을 현재 속도로 유지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시장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일단 유동성이 시장에 약간 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올 연말로 마감을 합니다. 종료를 하죠. 이거에 대해서 샌프란시스코 연준 위원인 윌리엄스가 자산 매입 규모는 현재 수준 유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MBS를 한 400억 불 정도 3차 양쪽안에서 진행하는 거, 그 다음에 장기 국채를 매입해주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한 450억 불 되죠. 이것을 1년 정도를 더 연장하는 것이 시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지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보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음 달 12일과 13일 날에 있는 FOMC에서 아마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장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미국장에는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진행이 된다면 일단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맞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 쪽에서는 호재가 하나 나왔군요. 11월 달에 HSBC 제조업 PMI 지수 잠정치가 13개월 내 최고치였네요. 50.4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자, 이 PMI 지수가 50을 넘어서면 이 경기 자체가 좀 확장 국면으로 이해를 한다고들 하던데 어떻습니까? PMI 지수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에는 HSBC에서 말하는 제조업 PMI 지수가 있고 중국 본토에서 발표하는 PMI 지수 두 개가 있는데요.
그 HSBC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중국 본토에서는 이제 대형주 위주로 합니다. HSBC가 13개월 연속 50 밑으로인가 12개월 연속 50 밑에의 숫자가 나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50이 넘었죠. 그 내용을 보면 수출이 증가됐고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가 전망을 상회하면서 현재 경기 둔화 상태가 회복세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기존적인 내용인 거고요. 이를 발표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그 PMI 지수가 50을 넘는다면 일단 시장은 상당히 괜찮을 것이라는 거죠. 특히 GDP 성장률이 3분기 때 7.4%인데 이것이 더 상승해서 8% 근접에 갈 수 있는 기회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의 분위기인데요. 이런 걸 미리 알아서 그런가요? 아시아의 외국인 자본이 거의 다 중국 쪽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아마도 중국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이제는 하락을 멈추고 상승 쪽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중국 관련 주주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시점이 다가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중국 쪽에도 좀 관심을 기울여 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주에는 버네키 의장 연방은행 총재 연설이 미국의 대체 부양책에 대한 어느 정도 좀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 및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이에 따른 전략도 함께 제시해 주십시오. 네, 다음 주는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죠. 하나는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결과가 한 화요일 정도나 나올 것 같고요. 또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또 그리스에 대한 추가 지원 방침이 어떻게 결정이 나오는지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서 벤 버냉키 의장이 연설하는데요. 사실 벤 버냉키 의장은 지금 재정 절벽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통화 정책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특별한 얘기는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질문하셨던 샌프란시스코 연준 의원인 윌리엄스가 주장한 것처럼 벤 버냉키 의장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연장 가능성을 시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시장에서는 어떤 재료가 나올 때 이러한 내용들을 먼저 한번 돌을 던져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보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거를 좀 환호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벤 버냉키 의장도 그 시점에서 연설의 내용이 추가 부양책보다는 기존의 부양책을 연장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세 가지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신한 PW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부터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일단은 금요일입니다. 한 주의 거래를 마감하는 요일이고요. 오늘 아무래도 아침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또 매수세가 어제에 이어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아침에 지수가 1900선 위에서 시작을 했지만 다시 1890포인트 초반까지 밀리는 모습인데요. 그 이후로는 역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오늘은 자동차 업종, 운수장비 업종이죠. 외국인과 기관이 이 결국 전차 군단을 매집을 하지만 다른 업종을 팔고 있고요. 개인의 어떤 삼성전자 매도랑 자동차 업종 매도,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상당히 좀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약세인 가운데 매수세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이 결국엔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는 외국인이 선물 어제 한매수를 위해서 시장 베이시스를 좋게 만들면서 프로그램 매수를 상당히 이끌었었죠. 어저께 11월 들어서 국가지자체 물량이 1,900억 매수가 들어왔는데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그런 물량들이 오늘은 또 선물이 그다지 매수를 안 하면서 시장 베이시스가 아침에 그다지 안 좋았던 모습이 프로그램 물량에 대한 압박, 이런 수급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사실 시장이 계속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는, 결국에 1900선에서 박스권 지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미국 시장이 또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휴장을 했고요. 오늘은 미국 시간으로 오후 1시까지, 그러니까 즉 오전장만 열리는데요. 거의 거래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에 대한 어떤 지표들도 수요일 날 미리 어저께 목요일 금요일 지표까지 미리 발표가 됐기 때문에 변동성은 없을 거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내 증시도 오늘 역시 마찬가지 장이고요. 사실 1900선에서 등락이 왔다 갔다 하다가 마무리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급 사항은 사실 별로 살필 것도 없는데요. 외국인의 현물 시장에서 88억, 기관이 282억을 사고 있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개인이 212억을 사고 있고 외국인 기관이 각각 155억, 34억을 팔고 있습니다. 양 시장이 좀 대치되는 분위기고요. 코스닥이 좀 더 많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이 지난번에는 520선의 기관의 매물이었으면 이번에 하락을 했다 올라오면서 이번에 저항선은 500선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도 20일 이평선 오늘 십자봉으로 일단 일봉을 만들고는 있는데요. 이게 오늘 20일 이평선이 정확히 1898포인트 정도입니다. 지금 1896포인트고요. 오늘 여기 회복을 할지 안 할지가 상당히 기술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시장은 어쨌든 어제도 말씀드린 그런 양극화의 현상이 점점 심해지는 그런 가운데 오늘도 화학업종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조선업종 그리고 철강업종도 포스코가 반발 매수세는 들어오지만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금융주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엔 전차군단의 어떤 양극화가 결국엔 시장을 더욱 안 좋게 심리적으로 만드는 모습, 거래대금도 계속 위축되는 모습이 시장을 보기는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 삼성전자 주가가 워낙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 종목이니만큼 이 삼성전자의 상승 랠리가 우리 시장을 좀 함께 끌고 가주기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은데요. 네, 전부 다 요새 삼성에 대한 사실 말이 많은데요. 앵커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삼성전자가 제가 드리자면 삼성전자가 지수를 이끌어서 지수를 방어는 하고 있죠. 지금 1900선이니까 지수를 방어는 하지만 삼성전자의 독주가 계속되면은 주식시장은 더 안 될 거라고 저는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05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삼성전자 그때 원탑 ELS라고 해서 실패한 게 있었습니다. 거의 손실이 어마어마했었고요. 그 발행 금액도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전자만 안 되고 주식시장이 호황을 누렸습니다. 결국엔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이 얼마입니까? 지금 18% 정도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치면 20%가 좀 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현대차, 기아차까지 치면은 33% 정도 조금 안 되는 결국엔 전체 시장에 삼성, 현대차 그룹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나로만으로도 5분의 1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시장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매수세가 계속 돋보이게 기관 쪽에서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다른 쪽의 업종에 대해서 당연히 투자 비중이 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시장은 수급 모멘텀이나 어떤 기본적인 펀더멘탈 논리가 별로 안 되고 있고요. 환율적인 측면도 사실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국내 경제 전망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 효과가 주가를 견인하는 건 분명하지만 이쪽으로 자금이 너무 쏠리고 있다는 거 결국에 부익부 빈익빈이거든요. 주식시장도. 근데 삼성전자를 개인이 지금 입장에서 투자한다는 거는 또 역시 리스크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엔 저는 삼성전자가 무너져야지만 전체적인 주식시장, 특히 민감주들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다고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체별 속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것들일까요? 네, 외국인은요. 일단 선물로도 시장은 우리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외국인이 요새 어저께 선물을 거의 5천억 가까이 한매수를 했습니다. 그저께는 3천억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전날의 외국인 선물 동향과 시장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확히 신규 매수인지 신규 매도인지 아니면 한매수인지 한매도인지 우리는 미결만 보고 추정을 할 뿐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날에도 오늘 외국인이 500억 정도 선물 매수가 지금은 집계가 되고 있지만 역시 A라는 외국인은 선물을 매수할 수도 있고 B라는 외국인은 선물을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집계가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가 예측을 할 수가 힘들다는 거죠. 추정만 할 뿐이지 예측이 힘들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지 않다는 거고요. 결국에는 어제 국가지자체가 많이 사서 즉 기관이 많이 사서 지수를 끌어올렸고 기관이 삼성전자를 1,000억 넘게 사면서 끌어올린 시장이었지만 그 기관이 결국에 우정국 사업부가 산 물량은 외국인의 선물이 없었으면은 기계적으로 들어올 수가 없던 물량입니다.
외국인이 조절을 했다는 거고요. 외국인이 지수를 뺄 마음이 없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결국엔 지수를 갖고 노는 게 기관이 방어한 게 아니라 외국인의 선물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를 좀 알고 계시라고 제가 또 오늘도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인은요, 이제 좀 전에 앵커님 질문하셨는데 삼성전자를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이런 고민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개인들이 많으세요. 특히 제가 여기 있는 압구정 지점 같은 경우에는 좀 부자들도 좀 많은 지역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또 침체되고 워낙 주식 시장에서 먹기 힘드니까 또 정기금리는 연간 3%대 거의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 배당이라도 받고 삼성전자 200만 원 간다고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식으로 가면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사야 되지 않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들의 고민 좀 속내로 표현을 드렸고요. 기간은요. 삼성전자 포트 지금이라도 많이 늘리는 게 맞겠지. 왜냐면 이 표현은요. 연기금이요. 올해 지금 이따 투자 전략에서 말씀드리려는 걸 좀 미리 말씀드리는데 주식 투자 비중이 7월 말 드라기 총재가 말하기 전에 연기금의 투자 비중이 17%였습니다. 주식 시장에 참여한 그 전체 자금 중에서 주식 투자의 자금이 어느 정도 할당이 돼 있는데 그 자금이 17%가 됐고요. 올해 목표를 19.3%로 세워놨습니다. 근데 7월 말에 이게 18.2%로 1.2%가 증가가 됐고요. 지금 최근 2달 동안 또 외국인이 연기금에서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전체 시장에서 거의 7, 8천억을 샀는데 결국에는 상당히 19% 가까이 육박을 하게 됐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요. 삼성전자 포트만 계속 담았거든요. 거의 80% 이상을. 결국 지수를 방어하는 측면에서는 삼성전자 낮다고 봤고요. 수익률 측면에서도 사실 삼성전자 산 게 어떤 대형주보다도 낮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에서도 특히 보험이나 연기금 이런 장기성 물량인 그런 투자 자금의 입장에서는 계속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한다고 일단 좀 판단한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 보다 더 상세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세하게 사실 저도 계속 요새 시장이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아마 방송하시는 앵커님도 그리고 연출하시는 스태프님들 그리고 투자자분들 여기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 또한 시장이 정말 삼성전자 오래 갖고 있지 않았으면 정말 재미가 없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그렇다고 코스닥 바카라주 정말 투자해서 많이 먹은 개인이 얼마나 될지 제가 역으로 묻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현대차그룹이 지금 비상경영회의 그런 거를 가졌는데요. 최악의 환율 시나리오를 지금 가정하고 있습니다. 달러당 원화 1,050원, 시장 예상치는 1,076원이었는데요. 내년에 1,050원으로 적용해서 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즉 현대기아차 연비 오류 사건으로 지금 북미에서 판매 감소할 어떤 분석과 조짐이 나오고 있는데 환율까지 이렇게 되면은 자동차 업종이 상당히 좀 내년에는 고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어제 정부가 사실상 환율 구두 개입을 했습니다. 지금 0.6원 상승하고 있는데요. 어제 1,080원까지 떨어졌었죠. 장중에 아침에 연중 최저치를 또 경신했다가 정부에서 원화값 강세는 지나치다. 구두 개입을 했고요. 외환시장 그래서 어제 조금 반등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도 계속 주시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삼성전자는 지금 어떤 스마트폰에 대한 매출 비중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상쇄할 수 있다고 일단 판단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이익률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자기기 중에 예전에 반도체 디램이라든지 이런 이익률은 5%가 미만이었는데요. 지금 어떤 스마트폰을 팔아서 이익률을 15% 이상 낸다는 그런 게 참 기염을 토할 거고 결국에 환율적인 부분이 상당히 상세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부품주를 납품하는 삼성 SDI라든지 특히 삼성전기 같은 부품업체는 상당히 이익률이 환율적인 면에서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은 명심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 다만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 코스닥에서 여러 가지들이 있죠. 일진 디스플레이, 최근에 올라온 세코닉스, RF텍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구장창 말씀 안 드려도 플렉스콘, 코리아서키트, 이노칩, 이녹스 이런 부품업체들 전부 다 어쨌든 52주 신고가를 냈고 조정을 받았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지속 관심은 가지면서 트레이딩은 괜찮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환율적인 부분을 체크하면서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질 분명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하나 오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계빚이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상 최대로 또 늘었습니다. 3분기 대비 결국에 3분기에 2분기 대비 13조 6천억이 증가가 됐다고 했는데요. 카드 여신 쪽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결국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숨겨진 내관이거든요. 올해는 터지지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부동산과 연계돼서 상당히 터지게 되면은 상당히 힘들다고 보고 있고, 가계뿐만이 아닙니다. 기업, 포스코가 호주서 노이일 철강서 1조 원대 투자한 강산 지분을 다시 팔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회사 입장에서도 말을 했고요. 얼마 전에 포스코가 백화점 유통 부문도 매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런 굴지의 시가총액 5위 안에 드는 포스코도 지금은 상당히 힘들다는 겁니다. 결국엔 가계, 기업들, 일부 삼성전자나 현대차 그룹자 이런 기업들 빼고는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한국 시장, 지금은 어쨌든 1900선 위에선 저는 매도 관점을 오늘도 여전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를 포함한 어떤 부품주들은 트레이딩에 가능한 종목군이다. 다만 리스크 관리를 꼭 중심을 세우고 수익보단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셔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이 여러분을 위해서 투자 전략까지 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오늘 장 전략 짜보겠습니다. 오인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네, 먼저 열투자 투자 전략으로는요. 중소형 실적 우량주의 매수를 관망 장세를 예상하고 현금 비중을 확보하자. 경기 회복이 기대되니 또 지수 반등이 예상된다. 아몰레드 관련주의 반등 지속 기대. IT 섹터의 매기 확산 종목으로 압축하자고 했고요. 관심 업종으로는 IT 부품주, IT주, 전기전자 업종, 아몰레드 관련주, IT 부품주로 전반적으로 전기전자 관련 업종으로만 5분의 전문가가 모두 압축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알파 라이징 스탁의 정재훈 실장과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황이 어떻습니까? 예, 전일 미국 시장에 일단은 휴장을 했었죠. 그 부분들 때문에 전일 좀 상승을 했던 부분들, 그리고 금일 같은 경우는 좀 약보합세에서 강보합세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등락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현재 보시게 되면 거래소 쪽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자동차 섹터들, 즉 수출주들이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 이외의 섹터 종목군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 좀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차별화 장세가 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지수를 좀 잡아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다른 종목들도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IT 쪽에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괜찮은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쪽 섹터들 쪽으로 일단은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IT 부품주를 말씀하셨거든요. 예, 이 업종에 대해서 설명 주시죠. 최근에 흐름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IT 섹터 종목군들이 좀 반등이 좀 잘 나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대부분 다 종목군들이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군들이고요. 그리고 3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4분기 때도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4분기에 대해서 실적이 기대가 되는 그런 섹터들 쪽으로 매수세가 좀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나오거나 이럴 경우라면은 지금 부품주 IT 섹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뿐만이 아니라 거래소 쪽 섹터는 단기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권이 좀 지속되는 반면에 코스닥 종목군들은 그 IT 섹터들이죠. 특히나 그런 종목군들이 탄력으로 더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번 연말뿐만 아니라 내년 초까지는 이런 흐름들이 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IT 부품 섹터들은 여전히 좀 관심권을 놓고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관심 종목으로 화제를 옮겨볼까요? 예, 지금 제가 금일 제안해드릴 종목은 LB세미콘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LB세미콘 같은 종목은 지금 이제 반도체 칩의 패키징 과정에서 일단 웨이퍼 칩에 대한 그 돌기 부분들을 모양을 형성을 하는 그런 후공정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2013년도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이 디스플레이 쪽의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고해상도화가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이제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IC 칩에 대한
부품들을 좀 공급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우선적으로 이 LB세미콘의 물량이 약 80% 이상이 LED 디스플레이에 좀 납품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LCD 패널 가격도 상승해주는 모습들이고요. 그다음에 LG에서 지금 현재 TV 판매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판매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세미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주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실적은 자연스럽게 좀 증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캐파 증설을 지금 현재 완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 2월 달 정도면 완공을 하면서 다시 한번 물량이 증가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그 가동률을 좀 보게 되면 풀로 좀 가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실적적인 측면으로서 내년도 뿐만 아니라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도까지도 기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최근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더라도 IT 섹터 쪽으로서의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유심히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가격적인 좀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LB세미콘이 약보합권역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4,180원권역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우선적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4,150원에서 4,100원 정도까지는 일단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3,800원으로 좀 설정해 드렸습니다. 주봉상에 보시게 되면 10주선을 지지를 하면서 상승 추세대를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3,800원 이탈된다면 손절 라인으로 좀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로는 제 5,200원을 좀 설정해 드렸는데요. 그 부분들은 올해 상장을 했을 때 거의 고가권역입니다. 일단 이 구간대에서 매물대가 좀 상존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5,2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재훈 실장과 함께 LB세미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양적 완화 정책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데요. 다음 달 열리는 FOMC에 대해서 미리 점검해봅니다. 연말 배당 시즌이 코앞에 닥쳤지만 정작 국내 상장 기업들은 배당에 몸을 사리고 있어 주목됩니다. 실제로 실적 악화가 이어지면서 배당을 꺼리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죠.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국내 증시에서 대형주가 부진한 탓에 안전한 수익성을 자랑하던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인덱스 펀드 투자자에 대한 대응 전략 함께 살펴봅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중앙은행이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양적 완화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죠. 경기 부양에 대해서 어떤 시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까? 네, 미국 중앙은행이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양적 완화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내부 인사들이 잇따라서 이 같은 의견을 내놓는 것에서 전망할 수가 있었는데요.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는 22일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채권 매입을 통한 페드 미국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가 시장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아직 그런 한계에는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권 매입을 중단하거나 그리고 매입 규모를 줄이면 경제에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벤 버넌키 FED 의장도 양적 완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시사를 했습니다. 지난 15일 애틀란타의 한 강연에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해온 정책과 조치들을 유지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이어서 20일 뉴욕에서 열린 경제인 모임에서도 고용시장이 정상화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었다라고 하면서 양적 완화가 계속 필요하다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페드는 올해 현재 매월 850억 달러어치의 채권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400억 달러는 지난 9월 발표한 3차 양적 완화에 따라 매입하는 모기지 담보부 채권이고 450억 달러는 지난해 시작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에 따른 장기 국채입니다. 이 가운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페드는 다음 달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분간 양적 완화 정책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시장에 나쁜 신호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지수가 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박스권부 하단부 정도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략을 세워놓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연말 배당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 악화가 이어지면서 일부 기업들은 배당을 꺼리는 추세라고 하죠. 네, 연말 배당 시즌이 코앞에 닥쳤지만 국내 상장 기업들은 배당에 몸을 사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악화로 수년째 배당을 할 만한 현금을 벌어들이지 못한 기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꾸준히 배당을 해오던 기업들도 경기 불확실 그리고 투자자금 확보 등을 이유로 배당을 꺼리는 상황입니다. 제1계획은 올해 주주들에게 현금을 배당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회사 측은 잉여 현금을 배당하기보다는 해외 인수합병 등 신규 투자를 통해서 주주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무배당 계획이 알려진 당일 주가는 4%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제1계획은 지난 5년간 거르지 않고 꾸준히 배당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매년 400억 원에 육박하던 배당금이 지난해 175억 원까지 떨어지면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5년 전 4.1%를 기록했던 배당 수익률은 지난해 0.84%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CJ 헬로비전과 그리고 일부 모바일 게임 업체도 배당을 최대한 줄이고 남는 현금을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쓰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CJ 헬로비전 관계자는 알뜰폰 그리고 티빙 등 신규 사업부 확대뿐만 아니라 B2B 케이블 사업 확대 그리고 지역 종합 유선 방송사 인수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외형을 키워나가겠다면서 투자자금 확보를 위해 연말 배당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은행주에 대한 배당도 기대가 한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시중은행의 배당을 줄이고 내부 유보금을 늘려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주문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배당주 대표격이었던 외환은행은 배당 매력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순이익이 약 6,400원까지 줄어들 전망으로 자체 배당 여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외환은행 주당 배당금은 100억 원 내외에서 결정되고 배당 성향은 10.1%, 배당 수익률은 1.3%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외환은행 배당률은 20.54%로 상장사 중 2위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배당하지 않는 기업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작년에는 유가증권 102개 기업과 코스닥 169개사가 배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건설, 해운, 조선화학 등 실적과 현금 흐름이 악화된 업종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업종은 여전히 경기 사이클상 바닥을 지나고 있다 할 정도로 업황이 좋지 않아 2012년에도 높은 배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상선, 신원, 두산건설, 동부건설, 동부제철 등과 같이 과거 꾸준히 배당을 해왔던 기업들이 2011년부터 배당을 실시 않는 기업들도 꽤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당주가 이번에 배당을 안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돌면서 주가가 좀 최근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12월부터는 배당 받기가 임박한 12월부터는 오히려 역사적으로도 주가가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배당주는 9월에서 11월 정도의 사이클에 배당 기대감을 둔 사전 매수에 대한 움직임에 의해서 상승을 기록해 왔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히려 배당 시즌에 돌입하는 지금부터는 관심을 조금 나쁜 쪽으로 두시고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끝으로 그동안 대형주 부진이 이어지면서 안전한 수익성을 보이던 인덱스 펀드가 최근 6개월간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인덱스 펀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국내 증시에서 대형주가 부진한 탓에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고 있던 이 코스피 200 인덱스 펀드 수익률에도 지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19일 펀드 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K200 인덱스 펀드 중 약 85% 상품의 최근 6개월 수익률이 벤치마크인 코스피 200의 지수 수익률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15일 기준으로 코스피 200 지수의 6개월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2.48%였습니다. 같은 기간 운용 순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코스피 200 인덱스 펀드 82개 가운데 85.4%인 70개 상품의 수익률이 2.48% 밑돌았습니다. 최근 6개월간 성과가 가장 부진했던 상품은 우리자산운용의 우리 프론티어 인덱스 플러스 알파였습니다. 수익률이 마이너스 7%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NHCA 프리미어 인덱스와 삼성 인덱스 플러스 또 각각 마이너스 4.78%, 마이너스 4.62% 수익률을 나타내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6개월 수익률 기준으로 코스피 200 지수보다 양호한 수익을 보이던 코스피 200 인덱스 상품은 12개에 그쳤던 모습을 보입니다. 올해 코스피 200 인덱스 펀드의 월별 성과도 최근 몇 년 내 가장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11월 까지의 월별 수익률을 살펴본 결과 월별 수익률이 벤치마크인 코스피 200의 지수를 밑돈 경우가 11개월 중에 8개월입니다. 특히 하반기 성적이 안 좋습니다.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연속으로 코스피 200 펀드의 수익률이 벤치마크를 밑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지난 2009년부터 작년까지 코스피 200 인덱스 펀드의 월별 수익률이 코스피 200 지수의 수익률보다 못했던 경우는 11개월 중에 평균 5개월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코스피 200 인덱스 펀드의 성과가 떨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대형주의 부진을 꼽고 있습니다. 국내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코스피 200 인덱스 펀드의 포트폴리오 200개 중 약 150개 종목은 대형주, 나머지는 소형주로 구성이 됩니다. 비중을 고려할 때 예전처럼 대형주가 부진하고 중소형주가 잘 나가면 인덱스 펀드의 성과가 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덱스 펀드는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 화학 등 경기 민감 업종 중심으로 대형주로 구성되기 때문에 요즘과 같은 장 분위기보다는 주가가 상승 추세로 접어든 국면에서 투자하는 것이 좀 수익에서 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운용사들이 코스피 200의 지수를 복제하는 것이 목적인 인덱스 펀드인 만큼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의 일시적인 하락은 일시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보카이였습니다. 네, 중국 쪽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설명 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오늘은 또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폭이 크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11% 상승한 2017.73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2000선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적인 2000선의 지지 테스트는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간망 심리는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의 내년 GDP 성장률 8.5%가 전망이 된다라는 도이치뱅크의 언급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중국의 경제가 계속적인 성장세를 이끌어 나갈 확률이 높은 만큼 계속적인 이런 회복 기조는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발표했었던 HSBC의 PMI 13개월 내 최고치로 발표가 났었습니다. HSBC PMI 지수 50.4로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50을 넘어섰는데요. 이 PMI 지수 같은 경우 50을 기점으로 경기가 회복이냐 불황이냐를 하는 만큼 경기가 회복 기조로 지금 진입하고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이 3분기 이후 4분기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이끌어 나갈 것이란 기대감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 따른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재정부에서는 소비세 및 자원세에 대한 개혁 시행을 하겠다는 전망을 내놨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부분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이 좀 악화될 것이란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좀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 증시의 계속적인 자금 유입을 위해서 직접 투자에 대한 외환 관리 정책을 간소화해 나가겠다는 언급을 내놓고 있는 만큼 계속적인 기관들 및 해외에서의 자금 유입은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오늘 또한 방향성을 좀 못 잡는 가운데 2000선 내외의 움직임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국 쪽 시장 정리를 우성재 팀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김재현의 키포인트 이어가겠습니다. 김재현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흐름은 어떤지 정리부터 해주시죠. 네, 저가 반등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여지겠습니다. 이 며칠간 코스피 시장에 돈이 돌면서 대부분의 낙폭카드 종목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 분위기에 대한 반등이 약간 기대감이 형성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시장의 움직임은 IT주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대부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삼성전자의 선방으로 지수의 큰 움직임은 없는 편이나 저가 반등했었던 종목들 다시 슬금슬금 빠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며칠간 반등을 보였었던 금호석유, 호남석유, 하나케미칼, 다시금 좀 마이너스권으로 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까지 조선주들 역시나 약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부분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상승률이 좀 저조했었던 삼성전기의 상승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연일 오르니 반대로 LG전자 주가 역시 동일기간 비슷한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현대, 기아차 그동안의 큰 낙폭으로 오늘 2%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싸다는 개념보다는 향후 성장성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후장 전략을 또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봐야죠. 예, 향후 성장성이 주목되고 있는 카지노주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카지노 관련주들 연속적으로 상승을 좀 보이고 차트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에도 카지노주가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모멘텀을 앞세워서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카지노 대장주인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올 3분기 영업이익이 273억 3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2%라는 깜짝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101억 원 8,700만 원으로 36.5%나 늘었고 단기 순이익은 224억 6천만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올 한 해는 중국인 관광객 명절이 좀 겹치면서 오랜 기간 연휴가 이어지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좀 많이 왔었고요. 한류 열풍과 일본과의 분쟁까지 우리에겐 더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입국자 수 증가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카지노주뿐만 아니라 여행주와 화장품주까지 큰 폭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중국 모멘텀은 한류 열풍이 꺼지기 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구조적인 성장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카지노 업종이라는 것 자체가 VIP들의 경제 사정에 따라서 업황에 사활이 달려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의 빈부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만큼 VIP들의 드롭백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승분에도 불구하고 향후 구조적인 상승이 좀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말 시즌을 맞아가지고 연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쇼핑 시즌을 맞아서 IT주들이 연일 좀 오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 기간 동안은 고가 IT 제품에 대한 소비가 좀 집중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삼성전자를 필두로 관련주들의 움직임 지속적으로 양호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시장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연말 랠리라는 부분은 지수의 고점에서는 시장에 큰 힘이 되어주지 못하지만 지금처럼 지수 하단이나 나올 수 있는 호재가 모두 끝난 상황에서는 일정 기간 해당 종목에 강세가 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의 쇼핑 시즌이 12월 말까지 이어짐을 생각해본다면 지금의 IT주들의 강세는 12월 초까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또 지금 기간의 움직임 역시나 그동안 꾸준히 매수했던 중국 관련주들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하면서 IT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일정 부분 중국 관련주는 다시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연말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IT에 좀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상당 부분 포트가 IT로 채워져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일단은 12월 초까지는 IT에 집중하시고요. 12월 초에 들어가면은 또 중국 관련주들은 구조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이 끝난 후에는 다시 매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 정도 시점에서는 중국 관련주를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후장 관심 종목 들어볼 차례인데요. 어디일까요? 예, 카지노주인 GKL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4분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1,332.6억 원, 영업이익은 36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 12.5% 감소했습니다. 3분기 동사의 방문객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으며 특히나 VIP 고객은 중국인 성장에 힘입어서 22.4% 증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드롭백은 전년 동기 대비 18.2% 증가한 9,905억 원으로 개장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3분기는 홀드율 하락으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4분기는 드롭백 증가와 홀드율 회복, 추징금 환급에 대한 영향으로 실적 개선은 과거 3분기보다 4분기 방문객과 드롭백이 높았기 때문에 4분기는 3분기 실적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일시적으로 부진했던 홀드율이 정상 궤도로 회복을 한다면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6.7%와 86%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 성장세가 뚜렷한 기업들이 몇 안 되는 바 GKL은 그동안 좀 상승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예견이 좀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32,200원, 목표가는 37,500원, 손절가는 28,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KB투자증권의 김재현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11시부터 종목 퀵서비스 상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출발 증시와이드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